217페이지로 인덱스 보고서를 쓴 건데요. 이렇게까지 길게 쓸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쵸. 되게 놀랐던 점은 뭐냐면 이게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무서운 이유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네. 사실 따끈따끈한 AI 보고서를 맞습니다. 만들었죠. 그렇죠. 네, 주필자로 저희 보고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여기 저희가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여기 있는데요. 저희가 표지가 되게 예쁘지 않나요? 네, 일단은? 이거 직접 만드신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일단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린아이가 약간 지구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학습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약간 세상을 학습한다는 차원에서. 저 인공지능이 이 어린아이인 거고, 그렇죠. 이 세상의 지식을 이제 습득하면서 습득하는 거죠. 뭔가를 이제 네. 보여주기 직전의 모습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AI 관련된 보고서를 좀 준비하게 된 이유도 이 AI가 세상에 정말 큰 변혁을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공감대를 갖고 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실제 이 AI 보고서의 주필자로서 네. 이 AI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길게 쓸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쵸. 없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217페이지로 좀 인덱스 보고서를 쓴 건데요. 이게 쓰다 보니까 계속 너무나 알아야 될 사항들도 많고 좀 생각보다 저는 쓰면서도 무서웠어요. 정말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약간 이런 공포심에 좀 있어서 좀 글을 쓰게 됐는데요. 근데 쓰면 쓸수록 그 공포가 점점 더 들어맞는 것 같아서 사실 세미나 네. 다니시면서 맞아요.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느라고 그렇죠. 갈 때마다 공부를 하셨다는 갈 때마다 얘기가 새롭게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고 네. 제가 이게 공부한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뒤처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요즘 오히려 글 쓰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AI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네. 범용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 AI가 중요한지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AI에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 쓰고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거 레포트 쓸 때부터도 네.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젊은 친구들일수록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네. 근데 처음엔 그랬는데 돌아다니다가 모니터를 이제 쓱 보면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보다 이제 아래 직원들이 썼는데 최근에는 다 쓰고 있죠. 다 쓰더라고요. 네. 정말 다 쓰고 있어서. 사실 이렇듯 저희가 실제 쓰면서도 생산성의 향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 서베이의 조사를 봐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리서치 업체들에서 전망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AI가 만들어낼 생산성 향상 효과는 과거에 많으면 3배에서 2배에 이르는 듯한 이런 서베이 지표들도 좀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접목이 된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그래프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중요한 건 네. 이런 AI 저희가 좋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많아지지 않는다면 그럼요. 아니면 세상에서 관심이 없으면 없을 사실 텐데. 사장될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챗 GPT 같은 경우에가 네. 사실 1억 명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네. 불과 2달밖에 안 걸렸다. 네, 2달밖에 안 걸렸다라는 네. 사실은 굉장히 저희는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저는 심지어 여기서 되게 놀랐던 점은 뭐냐면 이제 오픈 AI의 챗 GPT도 1억 명 모으는데 2달밖에 안 걸렸는데 사실 오픈 AI에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점유율이 한 3, 4%밖에 안 된 검색 엔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바로 빙이죠. 근데 빙이 이제 오픈 AI의 챗 GPT, GPT-4 기술을 접목을 해서 뉴빅이라는 걸 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뉴빙을 가지고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이렇게 막 뒤흔들고 있는 건데 원래 구글이 검색 엔진 점유율이 93%가 넘어갔었거든요. 사실 그 정도는 독점이라고 봐도 뭐. 십수년 동안 네. 그랬어요. 십수년 그렇죠. 동안. 네. 근데 최근에 그 균열이 확실히 깨지고 있다는 점이 뭐냐면 뉴빙의 그 사용자가요. 몇 주가 안 걸려 1억 명을 돌파를 했는데
그 중에서 1억 명 중에 3분의 1 숫자가 처음 빙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 쓰는 사람들이 그 중에 30%가 처음 쓰는 사람들이 신규 유입이 됐다는 건 구글의 검색 엔진을 쓰는 사람들이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굳이 절대 빙을 쓸 필요가 없는, 저도 한 번 실수로 들어가거나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저도 빙을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자료를 만들거나 뭐 번역을 하거나 할 때 구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쵸, 많이 이미지 썼죠. 검색이나 네. 구글 번역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오늘 나 한 번도 구글 안 들어갔네? 이게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네. 사실 저희가 좀 정말 저는 좀 놀라웠던 뭐 이런 변화들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은 네.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뭔가 저임금 저소득자층이 아. 더 먼저 빠르게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좀 그럼요. 했었는데 네네. 이 AI가 무서운 이유는 이게 아니라면서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AI를 생각을 할 때 손과 발을 쓰는 사람 쪽이 오히려 빨리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서 그런 근거들이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저게 이제 오픈 AI에서 사실 발표를 한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겁니다. 네. 저 표에서 봤을 때 교육 수준과 소득 구간으로 직업군들을 몇 가지를 나눠요. 네. 5가지로 나눈 다음에 각 직업군들이 GPT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노출도를 측정을 한 겁니다. 이제 GPT를 쓰면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생산력의 2배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직종들을 노출도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결국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쵸. 표현할 수가 네. 있는데 저 표에서 봤을 때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하이스쿨,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하셨던 분들의 교육 수준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파란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숫자들이 굉장히 낮죠? 네. 비교적이요. 숫자들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노출도가 낮다. 그러니까 대체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건데 반면 가장 아래에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석사 학위. 굉장히 높은 교육 수준을 받은 그럼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석사분들이 네.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데 이분들은 반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GPT랑 그 멀티모달 기능을 함께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멀티모달을 함께 사용을 하면은 노출도가 거의 0.5에 근접하는 상황이에요. 0.5면 사실 이제 1일 50%에 그렇죠. 거잖아요. 석사학위 분들이 갖고 있는 절반의 직업군들이 노출도가 크다.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오픈 AI에서는 설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 리서치들도 네.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 리포트를 썼을 때도 사실 저희도 인턴 직원이 있거든요.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직원이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그쵸. 네. 네. 근데 그 직원이 가장 공포심을 느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잘하면 대체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엄청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일 좀 달라는 식으로 저한테 오히려 다가서기도 합니다. 참 기특하죠. 근데,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오히려 챗GPT라든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저보다도 더 빨리 막 배워서 쓰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해요. 역시 이 툴로서 잘 사용하면 네. 사실은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 저희가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챗 GPT를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직업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면 챗 GPT를 알고만 있지 써본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막 빨리빨리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턴 직원들, 젊은 직원들, 공포심을 더 느끼는 직원들은 아마 그런 향상 속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반에서 이 가트너, 연구조사 업체 가트너에서도 네. 사실 비슷한 맞아요. 이 생산성 향상의 케이스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전 세계 지식 노동자의 숫자를 대략 한 10억 명 정도로 잡고요. 네. 그분들의 평균 연봉을 대략 5만 불 정도로 계산을 했다라고 5만 하더라고요. 불. 네. 그래서 이분들의 생산성이 1% 정도 개선이 되면 이런 AI 기술로 인해서 그런 경제적으로 5천억 달러 수준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5%라고 하면 네. 2.5조 달러까지도 올라가고요. 사실 저희가 이게 네. 굉장히 러프하게 잡은 거긴 하지만 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수치화돼서 보더라도 이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그럼요. 점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한 번은 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2.5조 달러라고 하는 게 지식 노동자를 다 네. 대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트너가 이렇게 직업군들을 되게 좀 러프하게 잡은 이유도 이게 법령 기술이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머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머리로 우리가 다 머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직업군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섭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법령 기술이라는 게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사실 인공지능 했을 때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가 제 기억상으로는 한 2016년이었던가요? 2016 그때 년이요? 이세돌과 네, 알파고 네, 기억나시죠? 그쵸? 예. 그때 딥러닝 기술을 막 강화 학습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건 알파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가 이게 바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둑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모델인데 이것은 이번에 나온 거 챗GPT는 언어 모델이거든요. 근데 네. 언어라는 것은 사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텍스트로, 그러니까 단어, 자연어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자연어를 이해를 했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쓰일 수가 있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자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인류가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계속 해오면서 어떤 저희의 지식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용도로서 사실 언어라는 걸 사용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잘 먹히고 있죠. 맞죠. 단순히 학교 가서도 뭘로 가르쳐 주냐? 언어를 기반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저는 여기에도 좀 유사한 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네. 그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좀 실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자연어로 저희가 뭐든지 네. 하니까 자연어로 뭔가를 만들고 자연어로 코딩도 하고 자연어로 이제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다 자연어 기반 우리가 인간이니까. 네. 근데 자연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게 참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술이라는 게 항상 네. 잠깐 이제 처음에 반짝하고 사실 뭐 사라지는 경우들도 왕왕 맞아요. 있었었기 네.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네. 좀 어떤 느낌을 주로 받나요? 사실 저희가 가트너 얘기를 방금 했잖아요. 네. 근데 가트너에서도 항상 뭔가 기술이 나오면은 가트너의 뭐 기술 이제 도입 곡선인가 네, 그런 네,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항상 저희가 이제 하이프가 생기고 와 이거 대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떠들 때가 보통 이렇게 곡선이 갔다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보통 여기일 때가 네. 많아요. 네, 그런 보통 여기일 경우가 때가 많아요. 많은데 네. 사실 저는 그 단계는 좀 지나지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히려 IBM이 왓슨을 내놓고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이기면서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의 기반이 되는 게 트랜스포머 네. 이제 기법이라고 하는 딥러닝 기법이 있거든요. 그게 논문이 나온 게 2017년입니다. 네, 벌써 이제 5년이 됐는데 근데 5년? 얼마 안 됐네? 6년 얼마 안 됐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공학은요. 일주일마다도 변해요. 그쵸. 엄청나게 빠릅니다. 컴퓨터 과학은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생각보다 더 멀리 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6년이라는 시차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보면 성숙 네. 됐다라고도 빠르게 이제 볼수 있는 성숙되고 거잖아요. 있다. 네. 그러고 있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그 것 같아요. 포인트. 네. 저희가 아까도 뭐 GPT의 사용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럼요. 부분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네. 실제 이런 AI 기반 기술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생긴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워 한다더라고요. 제가 네. 그 브로드컴이라고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킹 장비, 네트워킹 칩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고객사들이 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를 많이 운영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CEO가 브로드컴 CEO가 본인들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몸이 달았다. 지금 굉장히 조금 급해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AI가 약으로 치면 아직도 1이닝, 2이닝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AI의 이런 흐름이랑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이제는 실제 AI 기반 기술을 지금 어떻게 좀 편리하게 쓰고 있는지 이런 네. 케이스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 콘콜이죠. 컨퍼런스 콜. 트랜스크립트가 궁금해서 그냥 파일 받아서 1분 네. 만에 이렇게 번역본으로 한글로 네. 이 딥L이라는 프로그램을 아. 활용해서
네. 바로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마 이거를 보려고 하면 뭐 최소 못해도 1시간에서 2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1시간은 거뜬히 걸리고요. 네. 많이 걸릴 땐 2-3시간도 걸리고 아니면 이제 인턴분들한테 그러니까요. 요청을 구하거나 할 텐데. 근데 이거 한 2분, 뭐 2, 3분 안 걸린 것 같아요. 안 걸리죠. 네. 그리고 번역 실력도 굉장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식으로도 제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 실제 저희 연구원, 한종목 연구원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보고서 만들 때마다도 이 보고서 표지를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이런 예시 상황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